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이화영의 재판을 통해서 사실상 이재명의 1심 재판도 60% 정도는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지경이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골이 벌써부터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도 대장동이다, 백현동이다, 성남FC다, 위례다, 그리고 또 정자동의 호텔이다,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골이 아팠습니까? 그 이재명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인데 워낙에 사안들이 하나하나가 복잡하고 방대하다 보니까 이걸 막 공부를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이 보수우파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재명이 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진짜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는데 그런 지금 현상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김성태가 어떻게 했다 키워드는 많죠. 김성태, 쌍방울, 스마트팜, 500만 달러, 300만 달러 별의별 얘기들이 많은데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막 복잡하다 보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쪽에서도 교묘하게 이거를 사실관계를 살짝 꼬아가지고 선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검찰이 이재명 하나를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소설급의 혐의를 창작해서 기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국민께서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요 지금 논리거든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냈다. 개딸들이 지금 제일 흥분하는 게 요 얘기입니다. 아니 똑같은 지금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재판부 같은 경우는 무죄라고 하고 어떤 재판부는 유죄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 11부 같은 경우는 썩었어.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를 해야 되고 사법부를 개혁해야 돼.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택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근데 이 헛소리를 갖다가 지금 이재명도 반복하고 있고 민주당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근거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게 국정원 문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난 7일 선고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 국정원 보고서는 배제가 되고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얘기만 오늘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같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과를 냈냐 정말로 그랬냐 요거를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화영의 재판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폭 출신의 김성태 얘기만 받아들이고 국정원의 문건을 배척한 것이냐 정말 그게 사실일까 요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국정원 문건에 대한 얘기부터 해봐야 되는데요.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같은 경우는 국정원 문건 이렇게만 애둘러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국정원 문건이 이번 사안과 관련된 문건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건이 뭐냐면 2020년도에 만들어진 문건인데요. 이 문건이 지금 박지원이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이재명 등등이 이것 봐봐라. 김성태가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던 건 이재명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한 거야. 라는 근거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2020년도에 만들어진 국정원 문건인데요. 그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 북측 인사의 발언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북한에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식의 북측 인사의 발언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2020년도 1월 달에 만들어진 문건인데요. 그 문건에는 대남 공작원이었던 리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북 브로커 출신인 제보자 김모 씨를 만나가지고 들었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북한에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그 보고서에 들어가 있고요. 쌍방울이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박지원 같은 애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주가 조작용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얘기가 없지 않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애당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은 총 3건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2020년도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그러면 3개를 작성을 했다라고 해도 하나는 일단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가 있고 50억 원씩 그렇게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리호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까지도 언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배척을 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거를 배척했던 거는 지금 이화영의 1심 재판부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배척을 했다? 국정원도 배척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보를 받았잖아요.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으면 신빙성이 있으면 조사를 더 했겠죠. 그런데 국정원이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거를 내사 종결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왜? 이 지금 얘기 자체가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보를 받은 내용이긴 제보를 받았으니까 보고서로 남겨놓은 것 뿐인 것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심 재판부 이화영의 재판부도 이 보고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정원이 이 진술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냥 국정원이 내사 종결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 지금 첩보의 내용처럼 쌍방울이 그런 식으로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을 걷어들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정작 그 수익금을 조성하는 방식이 됐거나 그리고 실제로 차익 실현한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 문건은 배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은 문건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문건을 3개를 만들었는데요. 3번째 문건이 이제 바로 뭐냐? 북측 인사가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는 대화가 적혀 있는 국정원 문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누구 주장과 일치하는 거예요? 김성태의 주장과 일치하는 문건이거든요. 근데 이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 스스로도 배척했던 2020년 문건만 지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니지 고장날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번째 문건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그 문건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니까 간단한 겁니다. 안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성태가 됐거나 그리고 또 송명철이가 됐거나 법원에서 이번에 판단하기에도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어떻다라는 거에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를 통해서도 지금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국정원을 통해서도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국정원의 문건은 배척이 됐고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민주당이 또다시 주장하고 있는 나머지 하나가 뭐였습니까? 한 가지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주장, 그거는 과연 또 사실인지를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다른 재판부가 바로 어디냐? 똑같은 김성태와 관련된 사건에서 다른 재판부가 어디냐? 안부수와 관련된 재판부입니다. 김성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화영이 있고 안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가 지난 이제 금요일날 나왔던 것이고 안부수에 대한 재판 결과는 훨씬 더 일찍 나왔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안부수 재판부랑 이화영 재판부는 어쨌거나 김성태 사건을 똑같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이쪽에서는 무죄라고 본 것을 저쪽에서는 유죄라고 봤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거든요. 정말 사실인지를 보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안부수 회장의 그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은 주가 조작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기는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1심 판결문에 뭐라고 적시가 되어 있냐?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안부수의 재판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을 했던 것처럼 애당초 김성태가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던 건 이재명의 방북, 무슨 대북 사업 이런 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김성태 혼자만의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었고 이재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기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 바로 앞문장. 즉, 요 문장 뭐라고요?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하는 그 문장 바로 앞문장에 뭐라고 적혀 있냐?
북한과의 대북 사업의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주가 상승에 대한 얘기 바로 앞문장에는 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대북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권. 그 이권이 바로 어떤 이권입니까? 경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이권이죠. 그거에 대한 게 먼저 언급이 되고 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까지도 기대했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화영의 재판부랑 똑같이 지금 판단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쌍방울 입장에서 김성태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내가 이재명을 조금 도와줘가지고 대북 사업의 이권을 내가 취할 수가 있겠네. 그 이화영도 뭐라고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500만 달러, 800만 달러만 내라. 그럼 그게 얼마가 될 거다? 5조가 될 수가 있다. 대북 사업 다 너네가 가져가게 될 테니까 라고 설득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1심 재판부도 다 이번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화영에. 근데 안보수의 1심 재판부도 똑같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북한과의 대북 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까지 노렸다. 도대체 그런데 뭐를 가지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 두 재판부가 달리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앞문장의 내용은 뿐만 아니라의 문장은 싹 빼놓고 뒷문장에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얘기만 따와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반박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개 재판부가 달리 보고 있다. 개떡 같은 소리라는 거 아실 거고요. 두 번째, 국정원의 문건은 배척이 됐고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얘기도 얼마나 허무한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